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학생들이 지킬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가이드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사이버 문화 우리 함께 지켜요. 사이버 폭력 예방 대응 학생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언어 폭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언어 폭력입니다.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끔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로 신고를 받은 학생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어차피 이거 사실인데 퍼뜨리면 안 되나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은 이것은 명백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는 경우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판매하며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왕따 친구를 카톡으로 초대해 단체로 욕설과 조롱하는 것, 카톡방을 나가더라도 계속 카톡방에 초대해 카톡방에 가둔 후 조롱과 욕설을 하는 것, 와이파이 셔틀, 하트 셔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이버 폭력은 왜 무서운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누구나 쉽게 가담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고 자신을 숨긴 채 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나 허위 사실 등이 빠르고 쉽게 복제되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고요. 사이버상에 노출된 사이버 폭력의 내용은 삭제가 어려워 평생 기록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문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네요.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X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집단적인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친구의 굴욕사진 등을 장난으로 SNS에 게시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다. 어떨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비록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공개된 공간에서 올린 글이나 이미지 등으로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실제 때리는 것과는 달리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것이다. 맞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내가 남긴 글을 지웠다고 해도 다른 곳에 남아있을 수 있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이버 폭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이 군은 같은 반 대부분의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장난을 빙자한 아이들의 폭력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그 중심에는 김아무개 군이 있었다. 견디지 못한 이 군은 지난 4월 학교와 경찰에 이를 알렸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이 군의 따돌림을 주도했던 김 군에게는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전학을 간 김 군은 끊임없이 이 군에게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욕설과 함께 나만 너를 따돌렸냐? 나만 때렸냐? 내가 여기 전학 가서 왕따 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등의 메시지가 수백 통씩 쏟아졌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왜 대답을 안 하냐? 내가 웃음냐? 내가 전화 갔다고 우리가 만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협박이 이어졌다. 친구 차단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낯선 아이디로 문자가 왔다. 김군이었다. 김군은 친구의 이름으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혹은 탈퇴 후 아이디를 바꾼 뒤 메시지를 보냈다. 카카오톡을 스마트폰에서 지울까도 생각했지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 자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수백 통씩 쏟아지는 김군의 문자는 2달 동안 이어졌다. 자, 이 사례는 사이버 폭력의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이것은 폭력의 형태를 교묘히 숨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고요. 사이버 스토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A는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B를 만나게 되었다. A인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B의 제안에 A는 호기심 반으로 승낙하였다. 그 후 B는 A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A는 B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폰 카메라로 자신의 전라 사진을 10여 장 보내주었다. 그러다 학교 생활에 바빠진 A가 B를 점차 잊고 B의 쪽지를 무시하자 B는 A에게 알몸 사진을 더 찍어주지 않으면 그 전에 받았던 A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사진을 요구했다. 자, 이 사례는 사이버 폭력의 어느 사안에 해당될까요? 이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성폭력이고요. 사이버 성폭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이버 폭력 예방, 대처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도 자신과 같이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켜요.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야기해요. 고운말, 바른말 사용하기, 거짓된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올리지 않기, 글을 쓰고 여러 번 읽어보고 올리기 등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타인으로부터 오해나 불신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이버 폭력 정확히 이해해요. 사이버 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자주 이야기해요. 평소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좋습니다. 정확히 도움을 요청해요. 사이버 폭력을 당할 경우 학교와 선생님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대처해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요. 보복해서는 안 되고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증거 지우지 않아요. 자신을 비난하거나 욕설 등의 메시지를 받은 경우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요.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관련 기관을 찾아 상담과 도움을 받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에게 사이버 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작은 용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하나의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동영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고 있고요. 2018년도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창작 콘텐츠 입상작입니다. 대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니까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사이버 폭력의 종류 중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카톡방에서 당했던 일들을 마치 정말로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욕설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붙들면서 한 학생을 여러 명의 학생이 괴롭히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피해를 당한 학생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위에서 종이컵 전화기가 하나 내려오죠. 이 학생이 종이컵 전화기를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하자 가해 학생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었고요. 완전히 이 상황에서 벗어난 피해 학생이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임을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 몇 번이죠? 네, 117. 117로 전화를 하시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상담, 신고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학생들은 이 번호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또는 주변 친구가 이런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따돌림도 명백한 학교 폭력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친구를 돕거나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